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36쪽에 나와 있는 최저 판매 금액 스몰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가장 적은 금액을 찾는 거죠. 그렇죠? 판매 금액 중에서 가장 적은 값이 뭐냐라는 건데, 예. 자, 메모를 좀 한번 볼게요. 최저 판매 금액을 계산하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 이제 5번 문제인데, 예. 정의된 이름, 저기서 정의된 이름은 판매 금액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를 이용하여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무슨 함수? 스몰 함수라는 걸 사용하래요. 그러면 는 스몰 블록 잡고 범위 콤마 n 이렇게 되면 해당 범위에서 n번째로 작은 값을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는 미니멈 쓰면 미니멈을 쓰고 범위를 정해주면 얘가 최소값이에요. 그러면 는 스몰 범위를 주고 콤마 1 쓰면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미니멈은 제일 작다란 뜻으로 정해져 있어요. 반대로 는 맥스라고 쓰면은 얘는 최대값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는 라지 범위 콤마 1 쓰면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될지 여기서 답을 한번 보면은 는 스몰 가로 열고 판매 금액 콤마 1 판매 금액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는 판매 금액이라고 하는 값에서 제일 작은 거를 구하라 라는 게 이제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죠. 는 스몰 판매 금액, 판매 금액이 이렇게 파랗게 블록이 잡히네요. 그렇죠? 원래는 여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기 이 동네 지금 F의 5번째부터 F의 12번째까지를 범위를 정해주는 건데 이미 여기에는 판매 금액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정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을 잡아서 판매 수량, 이쪽에 블록 잡아서 재고량 이런 식으로 이미 이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는 는 스몰 가로 열고 판매 금액 그리고 콤마 1 쓰면 제일 작은 값이 15,000원인가요? 나오겠네요. 네. 숫자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오른쪽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컴마 스타일 찍어주면 오른쪽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되죠. 스몰 함수, 미니멈, 맥시멈, 뭐 라지 함수 이런 것들은요 뭐라 할까? 쉬워서 어렵지는 않아요. 예, 자주 나오는 추세입니다. 자주 나오는 추세예요. 아주 예전에는 야, 이런 함수를 뭐하러 내? 함수가 어떤 거는 값어치가 있고 어떤 값어치가 없고 이게 아니라 스몰이나 라지나 맥시멈이나 미니멈은 함수 자체가 쉬워요. 쉬우니까 뭐하러 쉬운 문제를 내? 좀 어려운 걸 내야지 해서 예전에 안 나왔는데 어려운 문제를 내니까는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하향 조정한 거죠. 쉽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함수들을 많이 낼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저 1이라는 게 작은 수를 말하는 거예요? 응? 그 1, 숫자 1을 쓴 게 이유가 제일 작은 거, 몇 번째로 작은 거, 라지에서는 몇 번째로 큰 거. 만약에 3을 쓰면은 3번째로 작은 거, 여기다 5를 쓰면 5번째로 큰 거. 왜냐면 제일 큰 거는 맥시멈 밸류 뜻이 있고 미니멈 밸류가 있는데 몇 번째로 크고 몇 번째로 작은 거는 숫자를 써주면 그렇게 지정이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작은 거. 예. 선생님 판매
판매 금액은 그냥 위에서 이렇게 블록 잡아두면 자동으로 거기가 판매 금액, 여기를 이제 마우스로 이 동네를 이렇게 쭉 블록을 잡으면 알아서 판매 금액이라고 들어가요. 판매기라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름을 정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식에 가서 이름을 정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얘를 정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는 판매 금액이라고 쓰면, 여기를 만약에 마우스로 블록을 이렇게 잡으면 셀 주소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셀 주소가 들어가면 답은 나왔는데 틀린 거로 처리한다. 여기는 범위를 이름을 정의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름을, 정의된 이름을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매 금액이라고 썼더니 뭐라? 에러가 났잖아요. 에러가 났다는 거는 뭐예요? 얘네들이 판매 금액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이제 등록이 되는 순간 답이 턱하니 나오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왼쪽에 보면 제품명이 나와 있는데, 제품명, 이 제품명에 해당하는 판매 일자를 출력해 오는 거예요. 그렇죠? 6번 문제는 제품명에 대한 판매 일자, 판매일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VLOOKUP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VLOOKUP 함수. VLOOKUP 함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VLOOKUP 함수는요, 그냥 나온다. 얘는 어떤 수가 있어도 나온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을 거예요. 딱 한 번 빼놓고 1교시, 2교시, 3교시 중에 한 번 딱 빼놓은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그리고 지금까지 빠진 적이 없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시험 접수하시고 4월달에 시험을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VLOOKUP 함수는 1교시, 2교시, 3교시 꼭 나온다. 어디든지 나온다. 뭐 방법이 없어요. 나오니까 외워야겠지 뭐. 는 VLOOKUP 가로 열고 찾는 값, 그 다음에 참조 범위, 그리고 순번, 옵션. 네 가지나 들어가요. 이 문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할 테니까는요, 천천히 잘 따라서 오시면 돼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볼 거예요. 는 VLOOKUP 자, VLOOKUP 함수를 썼어요. 는 VLOOKUP 괄호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밑에 lookup value, 테이블 어레이, 컬럼 인덱스 넘버, 레인지 lookup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그냥 뭐를 찾는데, 그래서 어디에서 참조할 건데, 그 참조 범위 중에 몇 번째 거를 가져올 건데, 옵션은 뭐냐면 똑같은 걸 찾는 거냐, 막 비슷해도 찾는 거냐, 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네 가지를 물어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때는 요걸 누르세요. FX. 지금은 FX 눌러보는 거고요.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외우셔야지. 자, lookup value는 뭐냐면 찾으려는 값이 뭐니? 뭘 찾는 거예요? 여기는 제품명을 찾는 거죠? 제품명. 이 제품명에 해당하는 판매 날짜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제품명을 찾는 거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면 돼요. 여기 XOC라고 해서 얘를 선택하면 안 돼요. 문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H14번째 셀에서 그라고 써 있거든. 얘를 꼭 찾아야 돼요.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테이블은 뭐예요? 가로 세로 표가 테이블이죠. 어레이는 하나로 뭉쳐져 있는 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이쪽 컴마 저쪽 컴마 이렇게 여기저기 블럭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테이블 어레이는
그냥 쭉 한 동네. 그래서 블럭을 어디까지 잡을 거냐면요, 여기까지만 잡아도 돼요. 제품 명칭서부터 반드시 시작해야 돼요. 왜? 우리가 제품명을 찾는 거잖아요. 이 제품명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제품명서부터, 글자는 아니고 위에 있는 항목 이름은 아니고 알맹이 B의 5번째부터 시작해서 판매 일자까지는 꼭 넣으셔야 돼. 판매 일자까지는. 여기 있는 판매 금액이나 판매 수량이나 재고량은 넣으시던 마시던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제품명서부터 출발하면 판매일을 출력해 오는 거니까 판매일까지는 꼭 포함시키셔야 돼요. 그게 룰이에요. 이렇게 하던 더 늘어나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 다음 컬럼 인덱스 넘버래. 컬럼은 칸이잖아요. 인덱스 넘버라는 거는 몇 번째 칸을 말하는 거냐 이거죠. 컬럼이니까 몇 번째 거를 가져올 건데,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 건데, 제품명이 첫 번째였고, 이 제품명에 해당하는 게 여기 처음에 있잖아요. 첫 번째고, 분류가 두 번째고, 드론 종류가 세 번째고, 판매일이 네 번째니까 4. 네 번째 거 찾아와라 이거죠. 제품명에 해당하는 네 번째 거를 가져와라. 만약에 판매 수량을 찾아오라 그러면 5, 6번째 걸 찾아와라 이러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레인지 룩업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써야 돼요. false라고 써도 0 써도 돼요. 0이 false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씁니다. 답을 먼저 좀 볼게요. 답은 이렇게 써 있어요. 찾고자 하는 값은 이 제품 번호, 제품명이에요. 이 제품명을 이 참조 영역에서, 참조 범위에서 찾아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B가 첫 번째고 C가 두 번째고 D, E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B, C, D, E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H까지 이렇게 저는 범위를 이렇게 잡았는데, 하여튼 그 중에 네 번째 거, 그러니까 B, C, D니까 B, C, D, E니까 판매일을 가져와라. 이 동네 거를 가져와라. 0은 반드시 일치하는 거. 우리는 항상 0을 써요. false라고 써도 되고 0 써도 되는데, 좀 이따 한번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블럭을 제가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판매일이 몇 번째예요? 5번째죠?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반드시 찾는 게 제품명이니까 제품명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 또 범위를 잡아주면 판매일이 5번째는 맞아요. 그러나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품명서부터 출발해야 되잖아요. 제품명서부터.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는데, 최소 이렇게는 잡아야 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넘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이기 때문에 4라고 쓰자. 4라고 쓰자. 자, 그럼 직접 한번 써볼게요. 조금 어렵고 헷갈려요. 는 v lookup 더블 클릭을 하고, lookup value 찾는 값은 뭐다? 해당 제품명, 컴마 테이블 어레이, 어느 동네에서 참조할 거냐? 이렇게 판매 금액까지 포함해도 되고 상관없다 그랬어요. 컴마 그러면 제품명이 반드시 첫 번째야 되는데, 이 중에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라 그러니 판매일자 가져올 거야. 그럼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있는 거를 찾아오겠네 하고 4를 쓰는 거죠. 4를. 그 다음에 컴마를 딱 찍으면 물어봐요. 여기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컴마를 딱 찍으니까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거냐?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반드시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 유사일치라는 말은요, A, B, C, D 순서대로 갔을 때 만약에 A는 있는데 B는 없어. C를 찾고, 그러면 B에 해당하는 글자는 C는 아니고 A로 시작하는 게 가까웠기 때문에 A에 있네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반드시 똑같은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false가 들어가죠. 네, false가 들어가요. 자, 요거랑 같은 걸 보여드릴 텐데, 요 참조 영역은 상관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B의 5번째부터 E의 12번째까지 범위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요. 여기가 첫 번째고 네 번째 판매일을 가져오는 거니까 반드시 B, C, D, E는 꼭 챙겨야 되고, 나머지는 포함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숫자, 여기 뒤에가 약간 차이가 나는 건 있어요. 하여튼 네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 거고요. 0이라고 써도 되고 false라고 써도 되고. 얘는 항상 0이나 false를 써요. 우리 시험에서는 커말 자격증은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항상 0만 나온다. 요렇게 해서 함수를 이제 6가지 다 끝내는 거예요. 함수 출제 범위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아까 방금 전에 배웠던 VLOOKUP 함수 있었잖아요. 얘는 꼭 나와요. 그렇죠? if 함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 다음에 라운드 계열 이런 거. 데이터베이스는 뭐라 그랬죠? D average, 뭐 D sum 이런 거 구한다 그랬죠?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반올림, 올림, 내림 이런 거. 그 다음에 조건부 계산하는 거 있어요. 조건부 뭐가 있죠? count if, 뭐 sum if, average if 이런 거. 그 다음에 sum if s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s자 들어간 건 안 나오더라고요. 요 정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우리 시험에서 함수를 어떻게 내겠다라고 하는 기준은 명확히 해놨는데요. 함수가 뭐 턱 말한다고 답이 쫙 나오는 건 아니니까 많이 해봐야 되니까. 스몰, 랭크 함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추수 함수 나오고, 아까 맥시멈, 미니멈, 최대, 최소 이런 거 있죠? 걔네들 나오고. 또 뭐가 있는지 그때 찾아봐야죠. 날짜와 연관된 함수도 나오고, 날짜 함수 같은 거. 자,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생각나면 또 정리해 드릴 테니까는요. 자, 그 다음 7번째, 각각 20점인데 이제 7번째 거 나왔어요. 조건부 서식이래요. 조건부 서식은 크게 두 가지를 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내기도 하고 한 가지만 내기도 하는데, 가장 쉽게 내는 방법은 지금 문제예요. 이거예요. 판매 수량에서 데이터 막대 스타일 빨간색을 이용해서 최소값 및 최대값을 적용하시오 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여기 판매 수량 블럭 잡으세요. 블럭 잡으시고 홈 메뉴에 가면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 무슨 색깔? 빨강 막대, 최소값 및 최대값이란 뜻이에요. 얘네들이 여기 보면 6가지가 있어요. 그라데이션 6가지, 단색 6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빨강 하래요. 그라데이션이든 그냥 단색이든 하여튼 하래요. 가까이 있는 거 하지 뭐. 눌러요. 끝났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데이터 막대 파랑으로 하시오. 그럼 파랑 하시면 돼요. 끝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왜 이런 거 시험에 내는지 몰라. 너무 쉬운데. 자, 이거예요. 여기 보면 넓은 막대가 있고 좁은 막대가 있죠? 좁은 막대가 최소값이고 넓은 막대가 최대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380은 중간 정도 되는 값인가 봐요. 반에 또 걸쳐 있잖아요. 그렇죠? 78은 아주 작은 값에 포함되는 애예요. 그래서 이 너비가 넓던 좁던 간에 가장 넓은 게 최대값이고 가장 좁은 게 최소값이고 452는 중간을 좀 넘어갔어요. 그렇죠? 이렇게 색깔별로 보여주는 거죠. 너비를. 만약에 문제지에 재고량에 대해서 데이터 막대에 있는 녹색을 이용해서 최소값, 최대값을 처리하시오. 그냥 녹색 클릭하면 돼. 이 자체를 우리는 최소값 및 최대값 설정이라 그래요. 근데 막대 그래프에다 마우스 갖다 대도 최소값, 최대값은 안 나오잖아요. 그냥 파랑, 녹색 뭐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이거 누르시면 제일 좋아요. 조건부 서식은 두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그 데이터 막대는 어떻게 하냐면 블록 설정을 하죠. 블록 설정하잖아요. 그 영역을.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로 가서 색상만 선택하면 끝나요. 아까 이랬잖아요. 블록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 가서 빨강이래. 그럼 빨강 누르시면 돼요. 그럼 끝.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이런 유형이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 해당 셀에 조건을 설정을 하는데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설정하는 문제가 나와요. 해당 셀에 조건을 걸어요. 무슨 얘기냐? 먼저 한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판매 수량 중에서 400 이상이라면 노란 7을 하래.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블럭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에 가서 500보다 400보다 크다면 뭐 빨간색을 하든 노란색을 하든 이렇게 색깔을 칠하래. 이렇게. 그럼 400 이상 되는 애들만 노랗게 칠해지는 거죠. 만약 얘가 450이야. 그럼 얘도 노랗게 칠해져. 얘는 452가 아니라 45였어. 그럼 색깔이 안 칠해지고. 이렇게 해당 셀에 대해서 조건을 설정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내요. 이렇게는. 이것도 너무 쉬워서. 그런데 아까 400 이상이 되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세 군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행 전체가, 여기 400이 넘어가는 이 행 전체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칠해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헷갈리죠.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전체를 블록 설정을 해요. 이렇게. 얘는 아니고요. 얘는 아니고 요렇게 알맹이만, 요렇게 알맹이만.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을 사용해야 돼요.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 블록 설정하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 새 규칙에 가서 수식. 수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써요. 누가?
판매 수량이 이 블록 중에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의 첫 번째 건 무조건. 만약에 재고량이 그러면 재고량 400 이상이라면 얘 400이 아닌데 400은 여기 있는데 하고 엉뚱한 데 클릭하면 안 돼요. 무조건 조건부 서식은 첫 줄에 있는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첫 줄. 그리고 F4번 키를 두 번 눌러보세요. F4번 키. 그럼 달러 표시가 콩 하고 앞으로만 갈 거예요. 그렇죠? 제가 400 이상이라 그랬죠? 크거나 같다 400. 조건을 쓰시는 거예요. 조건을 써요. 조건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는 뒤에 5번째 셀이 뭐냐면 판매 수량의 첫 번째 거란 말이야. 무조건 첫 번째 거. 걔가 400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400보다 크거나 같다면 하고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하랬어요? 노랗게 칠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서식에 가서 서식 꾹덕거릴 거예요. 서식 버튼 누르면 이제 서식 대화 상자가 열려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자, 이제 떴어요. 글꼴이 노랑이 아니죠? 글꼴이 노랑이 아니라 뭐가? 채우기가 노랑이거든. 그런데 예전 같으면 여기 노랑이라고 떠요. 보여드릴게요. 글꼴 같은 경우에 가서 글꼴에 가서 색깔을 선택하면은 노랑이라고 떠요. 이렇게 노랑이라고 뜨는데 채우기에 가서 얘를 갖다 대도 안 떠요. 하물며 빨강, 노랑 그러면 탁 찍으면 되는데 여린 파랑 뭐 음영 20% 더 얻을게 그러면 어느 동네인지 못 찾는 거지. 그러면 여기선 못 찾으니까 꼭 이 동네 와서 글꼴에 있는 색깔에 가서 얘가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인지 메시지가 나타나는 걸 확인해 가지고 아 만약 요거다 황록색 강조 3이다 40% 더 밝게 그러면 이제 채우기에 가서 아까 여기 있었나요? 대략 여기 있죠. 그럼 이제 걔를 그때 찍어야 돼. 근데 우리 시험에는 노랑, 빨강, 파랑 이런 것밖에 안 내니까 이렇게 해서 확률 누르면 근데 갑자기 저 레이싱용 얘가 나 400 2개 팔았어. 그러면 얘도 400 이상이 되니까 노랗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식을 지정을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블럭을 잡고요. 이 블럭을 잡고 알맹이들이죠. 여기는 아니고 이렇게 블럭 잡지 마시고 통으로 잡지 마시고 알맹이만 블럭 잡고요. 조건부 서식 규칙 지우기 다 지우기 첫 번째 거 쓰면 되겠네요. 그냥 규칙이 다 지워졌어요. 만약에 재고량이 100개 이상이라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여기다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에 가서 100개보다 크다면 하면 여기다 100이라고 쓰면 뭐예요? 10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100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붉은색이 나타나던 노란색이 나타나던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막대 빨강하시오. 그럼 빨강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너무 쉬운 거고 제일 어려운 거는 판매 수량에 따라서 400개 이상이 판매가 됐으면 그 항목 전체를 이렇게 저렇게 좀 예쁘게 해보겠다. 그러면 그거를 문제지에서는 행 전체에 대하여 수식을 이용하여 서식을 서정? 서식을 설정인데 서정이라고 썼나고. 예, 수식을 이용하여 서식을 설정하시오. 만약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요즘은 추세가 요게 제일 쉬운 거로 나오는데 이 문제도 나오기도 하더라고 간혹.
미친 척하고. 그러면 이제 블럭을 다 잡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그 다음에 그 수식 중에서 수식을 쓸 때 밑에 이제 클릭을 하고 이제 여기다 본래 키보드로 쓰는 거예요. 함수 쓰는데 귀찮으니까 판매 수량이 400 이상이라면 그럼 판매 수량의 첫 번째 거 얘를 클릭하시면 된다. 얘를 클릭하시고 이 달러 표시를 이렇게 지워도 돼요. 아니면 F4번키 누를 때마다 달러 표시가 나타났다 들어갔다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을 꾸며야 되니까 서식을 어떻게 꾸밀 거예요? 글꼴에 있는 형태를 바꾸라고 돼 있어요. 문제지에. 문제지는 없지 아직. 근데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채우시오 라고 문제를 내면은 채우기에 가서 노랑을 선택하고 노랑이 탁 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확인 누르면 제가 어디다 조건을 걸었죠? 잠깐만요. G5라고만 썼네. 죄송합니다. 크거나 같다 400 이걸 안 썼네. 는 G의 5번째라면 이라고 써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 양수라면 이런 뜻이에요. 양수. 하여튼 G의 5번째가 400보다 크거나 같다면 판매 수량이 400보다 크거나 같다면 해가지고 서식을 만약에 글꼴을 빨간색으로 진하게 나타나게 하자. 이런 해당 사항이 없으면 그냥 잠적고 그대로 둬라. 알고 봤더니 701이 아니래. 71이야 71. 그러면 얘는 또 안 놀았고 밑에는 78이 아니라 780이었어. 그럼 어떻게 돼? 400 이상이 되니까 더 노랗게 나오고.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데 우리 시험은 지금 요거로 설명했지만 아래 조건도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안 나오길래 설명을 안 했어요. 예전에 한번. 그랬더니 웬걸? 선생님 행 전체 수식 지정하는 게 뭐예요? 조건부 서식 그게 나왔습니까? 네 그러더라고. 그러면 시험 보러 가시는 전체가 다 못 풀었다는 얘기거든. 설명을 안 했어 제가. 그런 불상사를 비연에 방지하고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39페이지 보면은 F4번 키를 누를 때마다 달러 표시가 나타나고 들어가고 하는 게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 42쪽에 보면 조건부 서식을 어떻게 지정하는가 봤더니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서 데이터 막대, 조건부 서식의 데이터 막대 가서 꼭 그라데이션 가라는 규정은 없어요. 단색으로 가도 상관없는데 앞에 거 하려고. 그 다음에 규칙을 바꾸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규칙이 잘못 들어갔네. 그럼 어떻게 해요? 블럭을 잡고 규칙 관리에 들어가면 기존에 만드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편집 눌러가지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때 쓰고, 지금 보니까는 판매 수량이 400개 이상일 때는 어쩌고 저쩌고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쪼물딱쪼물딱 할 줄 알아야 돼요. 45쪽 한번 볼게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걸 한번 봐야죠. 뭐 이어 1번 이어 일단 체크해 놓으세요. months 두 번째 months 체크하시고 쭉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now today라는 거 있죠. now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고 today는 시간만 나오는 거고. today가 잘 나오려나? 일단 today는 체크해 놓으세요.
위크데이도 자주 나오는 추세였어요. 얘도 체크해 주시고. 자, 통계함수 뭐뭐 있나 보세요. 평균 구하기,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몇 번째로 큰 거, 몇 번째 작은 거. 오른쪽 꼭대기 메디안, 중간값을 말하는 건데, 중간값. 그 다음에 몇 개가 있는지 개수 세는 거, 카운트, 뭐 이런 계열. 그 다음에 수학 및 삼각함수 중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삼각함수에 관련된 거는 하나도 내질 않는다. 수학적인 기능만 낸다. 그 다음에 썸 함수, 썸을 그냥 합계 구하는 거죠. 에버리지 평균 구하는 거. 시험에 나올까? 너무 쉬워서. 썸 if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플러스 곱셈, 저 밑으로 라운드 계열인데 라운드 다운 이런 거. INT 트렁크, MOD, 그 다음에 49쪽 밑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래서 dsum, tmax, tminimum 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dcount A 뭐 이런 거. 논리 함수에는 and니 오하니 하고 나오네요. 찾기 참조 함수에서 추수 함수 잘 나오는 편이에요. 추수 골라라 하는 거죠. H룩업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V룩업만 쓰지 우리는. 우리가 시험 참조할 때는 보세요. 참조할 때는 얘가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잖아요. 그러니까 V룩업을 쓸 수밖에 없어요. H룩업을 쓸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인덱스 매치가 세트로 나와요. 인덱스 매치 세 가지가 세트인데, 인덱스하고 매치하고 맥스가 나올 수도 있고, 미니멈이 나올 수도 있고, 라지가 나올 수 있고, 스몰이 나올 수 있어요. 함수를 막 묶어가지고 처리하는 거죠.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교재 52쪽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과자별 빈 공간 비율을 과자 안에 빈 공간이 많이 있는 걸 조사했나봐요. 예. 여기 보니까 구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비고는 어떻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개수와 평균, 단위, 비율, 이거를 6가지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52쪽) 1번 구분 문제를 내는 구분 문제는 어떻게 나는가 봤더니요, 분류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신제품이요, 2이면 기존 제품이요, 3이면 변경 제품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표기하는가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여기 문제지에 분류 코드의 제일 마지막에 숫자가 1이냐 2냐 3이냐인데, 1이면 뭐를 하라고요? 신제품, 2면 기존 제품, 3이면 변경 제품으로 표기하래요. 추수함수하고 마지막 글자니까 라이트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는, 추수는 골라잡아 하나니까 분류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뭐하라고? 신제품, 2면 기존 제품, 3이면 변경 제품. 이렇게 하래요.
골라 고르는 거예요. 추수는. 근데 추수에서 오른쪽에 있는 요거 분류 코드 오른쪽에 있는 값이 1이면 첫 번째 신제품이고 2면 기존 제품이고 3이면 변경 제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나열하면 1, 2, 3 이게 되고, 만약 1, 2, 3, 4, 5, 6 6가지 있으면 여기도 6가지를 나열해 주면 되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분류 코드의 마지막 글자는 write 함수를 썼을 때 분류 코드에서 한 글자 이러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분류 코드의 오른쪽에서 한 글자니까 마지막 글자잖아. 그렇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니까 그냥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가 마지막 글자니까는 write 분류 코드라고 쓰면 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분류 코드는 여기서 B의 5번째 셀이네. 오케이. B의 5번째 셀.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을 이렇게 써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는 추수 가로 열고 write 분류 코드 콤마 1. 그래서 그게 값이 1이면 신제품, 2번은 기존 제품, 3이면 변경 제품. 썼어요. 그냥 이대로 썼어요.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쭉 내리시고 나서 선이 깨졌으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요? 서식 없이 채워라 그러면 선이 다시 살아나겠죠. 이거에 대한 해설이 어디로 없는지 답을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는 설명을 안 해놨어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비고란을 계산하래요. 비고란. 빈 공간 비율의 내림차순 순위가 1, 2, 3일 경우에는 시정조치하래.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무슨 함수? if 함수, rank 함수. 자, 여기 빈 공백 비율이 이렇게 있는데 제일 많은 1등, 2등, 3등은 뭐라고요? 시정조치. 그 외에는 빈 칸으로 두래. 자, 이건 어떻게 함수를 쓸 거냐 보세요. 는 if가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이걸 물어봐야 돼. 빈 공백 비율이 1, 2, 3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시정조치하래. 아니면 공백으로 두래. 이거잖아요. if가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빈 공백 비율의 내림차순 순위가 1, 2, 3일 경우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빈 공백 비율의 내림차순 순위가 1등, 2등, 3등일 경우라면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는 빈 공백 비율의 내림차순 순위가 3보다 작거나 같다면 1, 2, 3이라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시정조치 아니면 공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을 엑셀화 시키는 과정을 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빈 공백 비율의 내림차순 순위를 어떻게 함수는 거예요? 랭크 함수를 갖고 쓰는 거죠.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빈 공간 비율을 가지고 순위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비율의 내림차순. 내림차순한 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면 1, 2, 3등이라면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해요? 는 랭크 h의 다섯 번째가 h의 다섯 번째부터 자 h의 다섯 번째가 h의 다섯 번째부터 h의 12번째까지 이렇게 들어가죠. 얘가 이 범위 내에서 몇 번째로 크냐 작으냐. 이때 중요한 건 얘가 달러가 쾅쾅 들어간다는 거 기억나세요? 옵션이 있는데 보통 숫자는 큰 게 1등을 하잖아요. 옵션을 안 써도 된다. 다시 한번 보세요. 는 랭크를 썼는데 내 값이 이쪽 범위 내에서 몇 번째로 크냐 컴마 내림차순 0 쓰면 되죠. 위에 거는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빈 공간 비율이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라고 하면 뭐 해야 돼? 오름차순 얘를 선택해야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달러 표시가 들어간다는 거. 왜? 계산하고 자동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달러 표시 없잖아요. 지금. 여긴 달러 표시 없잖아요. 왜? 지금 우리 계산하는 게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도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계산하려는 비고는 어떤 거예요? 이 빈 공백 비율이 얘가 각각의 빈 공간 비율이 이 전체 영역에 비교했을 때 몇 번째로 크냐 작으냐. 그래서 얘는 달러표에 꼭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답인데 이 답을 한번 써서 주책 공백이라고 썼네. 이건데 그렇죠? 네, 제가 틀렸어요. 얘가 공백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네. 1등 2등 3등인 경우만 시정조치고 나머지는 다 오케이 넘어갔어요. 여기 공백이니까 공백이란 글자 대신에 공백이란 값을 써줘야 되겠죠. if 함수 시험에 확률이 높아요. 랭크 함수도 시험에 잘 나와요. 얘네들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60% 70% 이상이 다 되는 애들이에요. 추수함수도 그렇고 이게 라이트 함수가 나올 거냐 레프트가 나올 거냐 미들이 나올 거냐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해 봐야 되겠죠. 3번 문제 명왕성 명왕성 업체 제품의 개수가 몇 개이에요? 명왕성이 어디 있어? 하나, 둘, 셋. 세 가지 제품이 있는데 업체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의된 이름, 업체명,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한 값에 몇 제품이라고 하는 붙이시오. 그러니까 count if하고 count if 함수하고 count if 함수하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라는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자, 그럼 보죠. 는 count if 가로 열고 범위 조건
그리고 앰퍼샌드 몇 제품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앰퍼샌드는 뒤에다 결합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자, 이거를 이용하면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어디라고요? 업체명이죠. 업체명. 업체명이라고 이름을 정해줬으니까 업체명이 되는 거고, 조건은 뭐죠? 명왕성이잖아. 자, 명왕성. 다음. 그러면 답이 돼요. 한번 써보면, 네, 명왕성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세 제품이라고 나오네. 4번 명왕성 제품, 업체 제품의 빈 공백, 빈 공간 비율 평균. T 에버레이지 예를 들면 24.7%. 는 T 에버레이지 함수는 어떻게 쓰죠? 데이터베이스 계산할 항목 그리고 조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그렇게 적용이 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는 T 에버레이지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명왕성 제품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빈 공간이 어디 있어? 빈 공간 비율인가요? 빈 공간 비율에서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체명이 명왕성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여기까지는 포함해야죠. 얘는 분류코부터 시작해도 돼요. 그러나 제품명서부터 시작할 수는 없어요. 이 블럭 안에는 반드시 업체명하고 빈공간 비율이라고 하는 동네 이거는 꼭 껴야 있어야 돼요. 자, 는 T 에버레이지 데이터베이스는 항목 이름서부터 시작해서 블럭을 잡아요. 무슨 항목? 빈 공간 비율의 평균 곱하기. 크리테리아 조건이네요. 조건이 뭐라고요? 업체명이 명왕성.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알맹이만 클릭하는 게 아니라 항목 이름을 클릭해 주는 거예요. 항목 이름. 그래서 아까 HS4라고 써있던 부분 빈공간 비율 이거잖아요. 그쵸? 1, 2, 3, 4, 5, 6, 7, 7이라고 써서 보내도 돼요. 7번째 항목이라고 해도 돼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업체명서부터 집어넣었다면 빈공간 비율은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6번째니까 6이라고 쓰면 되고. 그러나 여기서부터 블록을 잡을 수는 없죠? 왜냐면 제품명이 업체명이다. 업체명이 명왕성인데 명왕성에 해당하는 뭐를 찾아라고? 빈공간 비율을 가지고 뭘 합계를 내던 최소값을 내던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는 포함을 시켜야 돼요. 여기서부터 블록 잡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번째가 빈공간 비율이고 블록을 이렇게 잡았으면은 빈공간 비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가 되고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면은 0.286이라고 나온 거는 퍼센트기 한번 찍어주고 자릿수 한 늘려줘.
다음 그러면은 이제 한번 써보면 답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항목 이름이 포함돼서 여기는 굳이 안 들어가요. 여기는 우리가 계산하는 내용이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고 꼭 여기까지는 집어넣으면 되는데 업체명서부터 타령을 했기 때문에 빈공간 비율까지는 반드시 참조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분류코드는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분류코드까지 집어넣었으면 공간 비율은 7번째 항목이고 업체명서부터 시작했다면 공간 비율은 6번째 항목이 되고 그런 거 차이만 나시면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6이라고 써도 된다 이거죠. 6 하나 둘 여기서부터 따졌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가 되고 7번째가 되고 만약에 얘를 C부터 시작했으면 여기가 6번째 항목이 되는 거고 달라지는 거죠. 범위를 어떻게 잡아주냐에 따라서. 그 다음 최대 빈공간 비율. 빈공간 비율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냐요? 그럼 는 맥스 괄호 열고 블록 잡으면 되지 뭐. 엔터. 80.7% 맞네. 제대로 나왔네. 이렇게. 빈공간 비율의 가장 큰 값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는 맥스 괄호 열고 블록 잡으면 돼요. 만약에 이걸 라지로 썼으면 는 라지 괄호 열고 블록 잡고 컴마 1 컴마 가장 큰 값이에요. 그 다음에 참 악어빵이라고 하는 애가 어디 있을 텐데 여기에 해당하는 빈공간 비율이 얼마니에요? 브이로그 함수를 쓰는데 하나 둘 셋 넷 5번째 항목이 되죠? 는 브이로그 이 참 악어빵 컴마 악어빵서부터 시작해서 비율까지 컴마 5번째 거 그리고 정확 길차는 0.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두면 안 되고요. 백분율 스타일로 바꿔주고 자릿수 하나 늘려주고 소점이에요. 브이로그 보면 그렇게 따졌어요. 그러니까 요 항목을 찾는 거죠. 여기 밑에 참 악어빵이라는 글자를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 악어빵인지 무슨 뭐 어느 빵인지 몰라도 요렇게 악어빵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D부터 H까지 그 빈공간 비율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제품명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오라고 써도 된다. 오라고 써도 된다. 그렇게 해주면 뭐. 이 7번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세요. 빈공간 길이 여기 갖고 따져 타령을 해. 색조 스타일 노랑 녹색이래요. 이렇게 조건부터 시작해서 색조에 가서 노랑 녹색이면 이거 뭐야? 녹색 흰색이고 이게 노랑 녹색인가? 이게 노랑 녹색. 노랑 녹색이라는 이거 하래. 아까는 데이터 막대에 가서 뭐 빨간 걸 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색조에 가서 색조 노랑 녹색이라고 하는 거라고 선택해서 보세요. 여기서 숫자가 큰 애들은 노랗게 보이고 숫자가 작은 애들은 녹색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는 뭐 데이터 막대 노랑으로 하시오 최대 최소 뭐 그럼 노랑 하면 되고
여기서는 색조 스타일로 하라 그럼 색조 스타일 선택해서 클릭하면 되고, 그렇게 답이 만들어진다. 여러분들 연습 문제 2번 있죠?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홈쇼핑 베스트 상품 판매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시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할인가를 계산하래요. 할인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 시중가가 여기 있네요. 그랬죠? 그리고 쇼핑가, 그리고 시중가에 대한 할인율, 시중가에 대한 할인율을 또 곱하래. 예, 복잡해요 지금. 할인가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보실게요. 시중가에서 쇼핑가를 빼주고 거기다가 시중가에 대한 할인율을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할인율이라는 항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봤더니 주문량이 200 이상이면 0.1이 되고, 그 외에는 0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림하여서 100원 단위까지 구하래. 저는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if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니까는 234,560이라는 게 234,500으로 딱 떨어지게 하래.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는 10의 자리에서 내림해가지고 100원 단위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는 라운드 다운 어떤 값에 따른 자릿수를 지정하는 거죠. 지금 지정하는 게 이거잖아요. 자릿수 구하는 거, 자릿수. 여기서 말하는 값은 뭔지는 몰라도 자릿수는 마이너스 2를 쓰면 뭐가 된다? 이거는 10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자리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는 기준가 빼기 쇼핑가 더하기 기준가 곱하기 if 함수를 써야지. 할인율을 계산하려면 할인율은 뭐라고 있어요? 주문량이 200보다 크거나 같다면 200 이상이면 0.1이고 아니면 빵이고 이렇게 하래요. 이게 지금 할인가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이렇게 는 시중가 빼기 쇼핑가 더하기 시중가에 대한 할인율 곱해서 빼라고. 문제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할인율이라는 항목이 없으니까, 여기 할인율이라는 항목이 없으니까 주문량이 200개 이상이면 0.1을 곱해준 게 그게 할인율인가 봐. 그러니까 시중가가 얼마인데 64만원이고 쇼핑가가 608,000원이라면 32,000원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 32,000원에다가 시중가에 대한 얘가 몇 개야? 195개니까 200개 안 되네. 그럼 뭐 할인율 빵이니까 0 곱하나 만하겠네. 그럼 얘는 할인가가 얼마냐면은 32,000원이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를 뺐는데 200개 이상이니까 할인 시중가에다 0.1을 곱한 거를 또 한 번 더 더해 줄 거. 그럼 할인가가 나오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말 뜻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중가가 뭐야? 지금 F의 5번째고 쇼핑가는 G의 5번째고 시중가는 F의 5번째고 주문량은 H의 5번째고 됐네. 뭐 문제. 그럼 이제 이거를 자리에 넣어줘야 되잖아. 여기다가 이 값을 넣어주고 자릿수는 얼마라고? 아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왜 이 마이너스인지 아시겠죠? 10의 자리에서 1, 10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까지 그러면 컴마 2. 그때 양수로 나가는 거고. 양수로 나가요. 그럼 한번 답을 풀어볼까요? 답이 달래나? 네, 쉼표살 찍어주면 딱 되죠. 잘 된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는 어떻게 하래요? 주문량 순위를 구하래. 주문량이 어디 있는데? 여기 주문량 있네. 주문량 순위를 구하래. 주문량의 내림차순에서 결과에 몇 위를 붙이시오. 그래서 랭크 함수하고 &% 연산자를 사용해라. 이 예를 보니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1위 이렇게 나오게 하래. 그럼 뭘 해볼까요? 내림차순하니까 랭크에서 어떻게 쓴다고요? 는 랭크 가로 열고 나의 주문량 컴마 주문량서부터 끝까지 쭉. 그리고 F4번 키. 이러면 순위가 되고 이 순위 뒤에다가 &, 몇 위라고 붙이면 몇 위. 답은 이거를 자동차기 쭉 하게 되면 마지막에 선이 깨지고 서식 없이 세우라 그러면 오케이. 주문량이 제일 많은 게 1위, 2위, 3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위가 이상하게 나왔습니까? 제일 위에가 참도 영역을 꼭 보셔야죠. 참도 영역. 그러니까 첫 번째 할인가 구하고 두 번째 주문량을 구할 때 어떤 애는 달러 기호 F4번 키 눌러 달러를 찍는 게 있잖아요. 여기 달러 찍는 거 여기 참조 범위에서 지금 주문량이 이 전체 주문량에 비해서 몇 번째로 크냐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들어가요? 나도 꼈지만 남도 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남 여기는 달러가 찍혀야 됩니다 라고 제가 알려드렸고요. 방금 전에 계산한 할인가는 내 같은 줄에 있는 시중가 쇼핑가를 가지고 곱하고 빼고 뭐 지지고 볶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가고. 같은 줄에 있는 걸 갖고 계산할 때는 달러 표시가 안 찍히는데 다른 줄에 있는 거랑 같이 참조가 될 때는 나 말고 남의 거를 선택할 때는 달러가 들어가야 된다. 밑에가 111로 나오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이게 달러가 안 찍혔으면 찍었는데?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면 얘는 여기서 따져야 되는데 얘는 또 여기서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질 테고, 여기에 달러 표시를, 얘네들 달러가 이렇게 꽝꽝 찍혀야 돼요. 이렇게 달러가 찍혀야만이 답을 계산했을 때, 달러 넘는데? 달러 넣는데도 그래요? 여기 달러가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봐드릴게요. 제가요. 네. 4번 문제에 화장품 쇼핑가의 평균을 구하래요. 근데 평균은 뭐냐고 되냐면 정의된 이름이 분류인데,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건데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sumif 함수하고 countif 함수를 이용을 해서 평균 구하래요. 원래 평균은 이런 거 아니에요? 평균은 합계를 개수로 나누는 게 평균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화장품이라고 돼 있는 애들이 어디 있나 보세요. 화장품 여기 하나, 화장품 여기 하나, 또 둘, 셋, 이렇게 있네. 그 화장품의 쇼핑가의 가격이니까 34,000원, 67,000원, 38,000원, 얘네들 중에서 화장품에 있는 가격을 합한 거를 화장품이 몇 번 나왔는지 개수를 세보는 거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는 는 sumif 나누기 countif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화장품에 해당하는 합계에다가 화장품의 개수를 계산해서 나누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sumif는 이렇게 써요.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countif는요, 범위, 조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뭐냐면 분류 중에서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저쪽 쇼핑가에 대한 합계를 먼저 구하고, 분류라고 정의된 이름에 대한 화장품의 개수가 몇 번 나온지를 계산해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범위는 분류예요. 분류. 조건은 뭐죠? 화장품이죠. 화장품.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라 그랬어요? 쇼핑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범위는 분류라고 되어 있는 거고, 조건은 뭐다? 화장품. sumif가 뭔지를 알아야 sumif를 계산해서 계산할 거고, countif를 알아야 countif를 계산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범위에 해당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조건이거든요. 그럼 화장품인지 생활용품인지 의류인지 하는 곳에서 화장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범위. 그게 뭐냐면 이렇게 블록 잡았더니 분류라고 뜨네. 여기 위에 이름을 정의해 놓은 거. 이 분류 중에서 화장품의 개수가 하나, 둘, 셋이 있는데 여기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뭐를 따져라? 쇼핑 가격. 34,100원, 67,400원, 38,000원, 요것들의 합계를 구하고, 그리고 countif 중에서 화장품의 개수가 하나, 둘, 셋이니까 3으로 나누면 되고, 여기에서 화장품의 가격이 149,500원이에요. 세 개 합계가 139,500원인데 얘를 3으로 나누면 적정한 평균이 나오겠죠.
쇼핑카를 빼야 되겠네. 쇼핑카 어떻게 매기면 되죠? 쇼핑카 이렇게 블럭 잡으면 되고. 네, 46,500원이 평균이네요. 이렇게 썼어요. 지금 쇼핑카는 제가 그냥 우리말로 쓴 거잖아요. 이름 정의가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G의 5번째부터 G 12번째가 쇼핑카라고 구성되어 있는 이쪽도 영역이니까, 그 중에서 화장품이라고 불렸던 아까 세 가지 합계가 139,500원이고 얘를 3으로 나누니까 46,500원이 된다. 46,500원. (53페이지) 7번 문제.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300 이상의 행 전체에 대해서 그랬어요.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볼게요. 행 전체에 대하여 그럼 블럭을 이렇게 잡아요. 행 전체는 무조건 블럭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수식. 이 수식에서 주문량에 대해 쓰니까 주문량 첫 번째 주문량 값을 무조건 찍어요. 무조건 주문량 첫 번째를 클릭을 하면 달러 표시가 는 하고 달러 양쪽에 찍혀요. 원래는 는 달러 H에 다섯 번째가 하고 이렇게 쓰는 건데, 쓰는 거 귀찮아 하니까 지금 주문량 자리 클릭을 해버리고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누르면 달러 표시가 알아서 오른쪽 거 빠지고 왼쪽으로만 가요. 여기서는 달러가 왼쪽으로만 가요. 아까 계산했던 함수에서는 달러가 양쪽에 다 찍히는 게 원칙이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3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하나 갖다 300. 그리고 서식에 가서 글꼴은 파란색, 굵게 확인. 주문량이 300 이상이 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풀어 나가야 돼요. 자, 뒤에 문제 두 개는 살짝 건너뛰고 56쪽으로 갈게요. 56쪽. 자, 먼저 이 데이터를 찾아보세요. 이 데이터. 드론 판매 현황의 시트가 아까 우리 이거 공부하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일작업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일작업은 240점인데 우리 시험이 500점 만점 중에 일작업이 240점이니까 절반 가까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준비하셔야 되느냐, 제 1작업을 과연 몇 분 만에 끝날 거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시간인데 그 중에 1작업의 양이 비중이 차지한다고 30분에서 40분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거 5분, 계산하는 거 5분. 솔직히 계산이 안 되면 1시간씩 붙잡고 있다고 답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시간을 끊으면 15분에서 20분 안에는 끝내줘야 돼요. 1작업을. 왜냐면 2작업, 3작업, 4작업은 쉬우니까. 근데 1작업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1작업에서 계산 작업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2, 3, 4작업에 들어가서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7번째가 조건부 서식이죠. 이 조건부 서식을 안 하고 2, 3, 4작업을 가면은 또 불편해요. 조금 전에 계산한 6가지 항목은 1작업에서만 하는 거예요. 1작업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나 계산을 할 줄 몰라 그러면 그냥 안 하고 120점 감점 당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380점은 내가 맞으면 되지. 근데 아까 Vlookup 나오고 뭐 나온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만 외워도 그렇죠? 점수가 좀 제법 된단 말이야. 자, 이 작업은 이렇게 합니다. 1작업에 있는 알맹이들 오른쪽 두 칸 빼고 아래쪽 두 줄 빼고 B의 네 번째부터 H의 12번째까지를 복사하고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되죠. 그렇죠? 제2작업 B2에 가서 모두 붙여넣어야 되는데 보세요. 붙여넣기 가면 여기 이런 거 보세요. 붙여넣기 가면 붙여넣기, 테두리 없음 붙여넣기, 원본 열너비 유지하면서 붙여넣기,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 거 있어요. 자, 여기 1작업에 있는 거를 1작업에 있는 걸 복사해서 2작업에서 붙여야 되는데 붙여넣기 점점점 들어가면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원본 열 너비를 유지하면서 붙여넣는 게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네. 왜냐면 그냥 붙여넣기 누르면요 너비도 안 맞아서 짜리몽땅해지고 그러면 1작업에 있는 너비를 또 맞추려면 또 시간이 귀찮아서 제 1작업에 있는 거를 복사하고 나서 B2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여기다가 제2작업에 가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원본의 열 너비도 유지하면서 붙여라 그러면 1작업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2작업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안 되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1작업에 있는 원 데이터 영역 복사를 하고 복사 컨트롤 C 그 다음에 제 2작업에 와서는 그냥 붙여넣기를 누르면 너비가 깨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렇게 깨졌으면 다시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너비를 다시 조정하겠다라고 하면 너비가 조정이 돼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셔서 요거 이거 하셔도 되고 아니 붙여넣기로 가서 요거 같은 거지 뭐 이렇게 그러면 1작업에 있는 너비랑 2작업의 너비랑 동일하고 서식도 동일하게 들어갔고 전혀 손댈 거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완벽하게 잘 하신 거예요. 이제. 먼저 1작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1작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2작업에다가 복사해서 붙였어요. 이제 붙이고 나서 첫 번째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요 영역에 대하여 제품명이 중복되어 있는 게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제품명이 이제 이렇게 블럭을 잡고 데이터 탭 메뉴에 가시면은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두 선택 취소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블럭을 안 잡고 했네. 다 잡고 그냥 블럭을 안 잡아도 한꺼번에 이렇게 되고 잡으려면 다 잡아야 되고 잡지 말고 들어갈게요. 자, 요렇게만 블럭 잡았죠. 그랬더니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중복된 항목 제거 누르면 알아서 블럭이 잡히면서 모두 선택 취소 제품명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뭔 얘기냐면 이 제품명 중에 지금 X55 0515 0810 똑같은 게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1012, 110 똑같은 게 없나요? 자, 확인 누르면은요, 뭐라? 그러네? 없네? 지금 X 그 57페이지 한번 볼게요. 58페이지 크게 보셔도 되는데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은 한 개의 값이 중복된 게 나타나는데 H8C, H8M, 0711 아 여기네 8번 자료 이게 H8M 0810 0711 이거거든요. 여기 있는 글자랑 똑같아요. 이렇게 여섯 번째 데이터하고 여덟 번째 데이터하고 다시 똑같은 게 나와 있어야 돼. 이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샘플에서 뭘 제가 잘못 건드리는지 몰라도 일단은 뭐가 빠진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어딜 보시냐면은 36페이지 보시면은 문제 자체가 잘못됐네요. 여덟 번째 데이터하고 열 번째 데이터 같은 데이터로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 지금 59페이지는 같은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중복된 게 처리된 거로 나와 있어요. 예. 틀린데. 이 출판사가 어디 거라고? 렉스라고? 에이씨. 속색이는데 뭐가 있어?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중복된 항목 제거에 들어가서 취소하고 나서 제품명을 선택하면은 지금 0711 팬텀 3하고 0711 팬텀 3하고 데이터가 또 전체가 똑같을지 아니면 그 글자만이 똑같은지 제품명만 똑같은 걸 찾으라고 한 거죠. 확인을 누르는 순간 한 줄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아래줄게 여덟 번째 줄게 사라지면서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지금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57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한 후에는 두 번째 문제 자동 필터 작업을 하라는 얘기죠. 자동 필터는 그냥 필터 깔때기 그림 클릭하면 알아서 생겨요. 필터 데이터 메뉴 탭에 가서 필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필터가 생긴다고요. 얘를 누르면 자동으로 툭하니 생긴다고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조건이 뭐예요? 드론 종류가 좀 크게 보여드리면 완구형만 떴고요. 판매 수량이 숫자 필터에 가서 크거나 같음 몇 개? 300 요렇게만 남을 거예요. 다시 보시면 드론 종류가 완구형인 것만 선택하고요. 완구형만. 그 다음에 판매 수량에 있는 화살표에 가서 300 이상이니까 31을 빼는 게 아니라 필터에 가서 뭐뭐보다 크거나 같음 300 이상이니까 300이라고 쓰면 300 이상이 나오거든요. 확인 누르시면 요것이 완구형이면서 300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걸러진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래요? 블럭을 잡아서 복사를 하고 어디에다가 B13번째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테두리만 제외
행렬 바꿈 이렇게 하래요. 테두리를 제외하라고. 테두리 여기 보면 테두리가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외하고 행과 열을 바꾸는 거니까 지금 노랗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항목의 이름들이 가로로 되어 있는데 행 가로 그거를 세로로 바꾸겠다 이거죠. 이렇게 바꾸겠다는 뜻이죠.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를 세로로 나열하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 이렇게 바꿔 놓으래요. 이렇게 하래.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데이터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었잖아요. 얘를 행렬을 바꿔서 붙여넣기 하면 세로로 들어가요. 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행과 열을 바꿀 줄 아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답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제 2작업이에요. 그럼 2작업은 항상 이렇게 싱겁습니까? 1작업에 비해서 되게 싱겁잖아요. 점수도 조금 밖에 안 줘요. 대신에 다시 한번 볼게요. 원래 데이터는 되게 많았는데 블럭을 잡아서 행렬 중복 항목 제거를 눌러가지고 다 해제한 후에 제품명만 선택하세요 해서 확인 눌렀더니 제품명이 같은 게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었는데 아래 게 제거가 돼요. 위에 건 제거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안 되는데. 어? 분명히 안 돼. 블록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안에다 클릭하세요. 그냥 클릭해 놓고 중복탄 항목 제거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이때 분명 분류가 아니라 X, O, C 이런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이게 요렇게 블록 잡고 만약에 조건부 여기 중복탄 항목 제거하면 요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를 블록 잡지 말고 클릭을 하시라고. 클릭을 하시고 중복탄 항목 제거 들어가면 클릭을 아무데나 클릭을. 네, 아무데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항목 이름이 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필터를 걸어서 필터 조건을 걸어 가지고 이제 걸러진 결과를 복사해서 붙일 때 선은 제거하고 행렬을 뒤바꾸는 거죠. 가로 세로로 나갔던 거를 세로 가로로 바꿔라 이거죠. 그러면 59페이지에 설명 나와 있고 60페이지에 행과 열을 바꾸는 과정을 결과를 자동 필터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자체를 복사해 가지고 뒤집어 갖고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이 작업이 있고 이 작업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64페이지 보면은 필터 및 서식을 구하는 이 작업도 있고 이 작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64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B, C, D, E, F 여기 B, C, D, F를 뭐 오른쪽 눌러 삭제해 버리시고요. 제1작업에 있는 얘를 다시 복사해서 제2작업 여기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행렬 유지하고 원본 유지하고 붙여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이건 이 작업은 일단 붙여요. 그 다음에 64쪽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고급 필터를 걸어가지고 고급 필터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지고 표 서식을 꾸미는 게 또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방금 전에 했던 이 작업은 1작업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열너비 유지한 채로 붙여 넣어요. 그리고 중복된 데이터 제거를 해요. 그리고 자동 필터를 걸어요. 그 결과를 복사해서 행과 열을 바꿔서 붙여라고 그래요. 그렇게 2작업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지금처럼 1작업에 있는 걸 복사해서 너비 맞춰가지고 붙여놓은 다음에 고급 필터를 걸어요. 그 고급 필터 걸린 결과에 대해서 표 서식 지정하면 돼요. 둘 중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자, 먼저 이렇게 결과를 붙여놨는데 고급 필터를 한번 걸어볼게요. 고급 필터
분류가 팬텀으로 시작한대요. 분류가 그 복사해서 B14번째에다 붙이고, 그럼 안 붙이면 안 되나? 그냥 분류라고 쓰면 안 되나요? 분류라고 써도 돼요. 분류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잘못 쓰다가 스펠이 틀려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 글자를 복사해서 붙이는 게 제일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이 300 이상이라고 써 있으니까 판매 수량도 옆에 분류 옆에다 붙일 거예요. 자, 분류가 팬텀으로 시작하래요. 그럼 여기다 조건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팬텀 별표. 이게 팬텀이란 글자로 시작한다 라는 뜻이에요. 판매 수량은 300개 이상이에요.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300. 우리가 수식 안에다 쓸 때는 어느 셀이 크거나 같다 얼마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어느 셀에 대해서 H 5번째 셀이 200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그거 필터를 걸 때는 항목 이름 위에다 쓰고 밑에다가 수식을 쓰는 거예요. 아, 분류는 팬텀이란 두 글자로 시작하면 되는구나. 판매 수량이라는 값은 300개보다 이상, 300 이상이 되면 되는구나 라고 조건을 걸어요. 그런데 문제가 시작하면서 뭐뭐 하면서 뭐뭐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분류가 팬텀이거나 판매 수량이 300개 이상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요. 분류가 팬텀이면서 할 땐 올라가야 되고, 팬텀이거나 뭐뭐 혹은 뭐뭐이거나 그러면 나머지 조건은 내려가야 돼요. 쉽게 말해서 얘가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도 상관은 없어요. 같은 줄에 나열되어 있으면 뭐다? 분류가 팬텀이고 팬텀이면서 판매 수량이 300개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시작하면서 그랬거든. 뭐뭐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B18번째에다 출력을 할 건데 팬텀이라면서 팬텀으로 시작하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 중에 판매 수량이 300개 이상이니까 하나, 둘, 두 개만 걸리겠네. 팬텀 중에서 판매 수량이 300개 이상인 경우는 385, 701 두 가지밖에 없겠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B18번째에서 출력할 거래요. 그 두 줄을. 근데 제품명, 판매 금액, 판매 수량, 재고량, 복사, 18번째 붙이기. 요것만 출력하래요. 원래는 이렇게 돼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고급 필터에 가서 이 동네에다 블럭을 잡아주고, 다 잡든지 아니면 클릭해놓고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 범위는 얘가 조건이고, 복사는 만약에 여기서 18번째라면 18번째 찍어주면 되는데, 위에 있는 항목 다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제품명하고 판매 금액하고 판매 수량하고 재고량 이 값만 나오기를 바라는 거였는데 그냥 다 나왔잖아요. 모든 항목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제품명 복사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판매 금액, 판매 수량, 판매량 복사해서 붙이고. 이렇게 출력되고자 하는 것만 따로 미리 출력을 설정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원 데이터였으니까 이 데이터 안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놓고 데이터
자동 필터 옆에 고급 필터. 그럼 점점 해서 여기는 데이터를 가지고 필터 걸러낼 거니 오케이.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니 이렇게 놓으면 현재 위치에 걸러지는 거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예요. 어디 그 다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거 출력해 줄 거라고. 그 다음에 조건범위 얘가 맞죠?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어디냐면은 얘가 복사 위치죠. 요것만 출력할 거니까 요것만 출력할 거예요. 보세요. 아까 요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드론 종류니 분류는 안 물어봤잖아. 판별도 안 물어보고 뭐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조건 범위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조건을 거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요. 조건을 걸고 고급 필터에 가면은 현재 위치에 필터링을 하겠느냐? 아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다. 그 복사되는 위치는 18번째라고 해서 클릭을 하면 돼요. 조건은 아까 제가 지정해 준 대로 이렇게 조건을 지정해 줄 건데 분명히 팬텀이면서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이게 맞아요. 맞는데 문제지 64쪽에 꼭대기에 보시면 제1작업 시트에서 뭐를 영역을 복사해서 이 작업에다 어디다 붙여넣기 하고 조건 고급 필터 문제 분류가 팬텀으로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팬텀 별표라고 썼죠. 판매량이 300개 이상인 자료에 대해서 300개 이상인 그 조건 걸었잖아요. 그런데 제품명 판매 금액 수량과 재고량 얘네들하고 이 네 가지 요 네 가지만 출력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얘를 잘라내기 위해서 여기다 붙여도 가죠. 여기 있는 내용을 잘라내기 위해서 여기다 붙이면 똑같이 가긴 가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보시면 제품명, 판매금액, 판매수량, 재고량 그래서 얘를 복사한 거를 18번째도 붙여놓으면 이렇게 셀 항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고급 필터 자 여기에서 지금 고급 필터를 걸었는데 목록 보면은 블록을 이렇게 안 잡아도 이 안에서 클릭해 주니까 알아서 점점점 나왔잖아요. 자 조건 범위는 뭐냐면 분류가 팬텀으로 시작하면서 판매 수량이 300개 이상이니까 얘가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죠. 어디 복사되는 위치는 아까는 A 18번째라고 클릭해 줬는데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위에 있는 항목이 이게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복사된 위치는 그게 아니라 어디다? 제품명서부터 재고량까지. 그러면 저 위에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분류는 빼고 드론 종류 빼고 판매를 빼고 제품명과 판매 금액, 판매 수량 이런 것들만 여기 밑에다가 쫙 하게 출력해 해준다. 결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블럭 잡고 셀 채우기 없음 말이에요.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요. 블럭 잡고 가가가 옆에 보면 페인트통이 있거든요. 페인트통 채우기 없음 말이에요. 그럼 색깔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표 서식에 가서 보통 12번째 표 스타일 보통 12번째를 클릭하래야 하게 이렇게 클릭을 하네. 이렇게 바꿔놓으래.
끝난 거예요. 자, 65쪽 보세요. 65쪽에 고급 필터 사용하는 방법은 제1작업에 있는 걸 2작업으로 갖다 붙일 때 그대로 우리가 붙였을 때 어떻게 해요? 열너비 유지하면서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데이터가 다가 아니라 일부만 가져오겠다. 그럼 일부 글자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표서식 지정하는 거죠. 66쪽에 고급 필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67페이지 밑에 보시면 4가지 항목에 대한 2가지 줄, 2 데이터만 보이는 것 같아요. 특별한 거는 68쪽에 보면 색깔을 칠하는 거죠. 색깔이 없는 거로 처리하고, 표 서식 만들어서 여기 표 서식 들어가서 보통 12번째 거 클릭하면 된다 하는 거. 예. 자, 그 다음 72쪽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도 이 작업이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오늘 뭐 수업 끝날 것 같은데 얘는 또 쉬워요.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 B, C, D, H를 삭제를 해버리면, 자, 1작업에 있는 걸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얘를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선택을 붙여넣기 가서 너비 유지하로 이렇게 1작업에 있는 걸 2작업으로 붙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B의 11번째부터 C 11번째까지 셀 병합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럼 셀 병합하고 뭐라고 쓴다? 최고량의 전체 평균 최고량의 전체 평균을 입력한 후 H 11번째 셀에 평균이니까 뭐죠? 수식에 가서 그냥 자동학기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주면 되지. 이거. 다시 자, 여기다가 자동학기에 있는 평균을 구하면 평균이 알아서 구해지겠죠. 그렇죠? 평균을 입력하고 나서 여기 지금 테두리 선도 없고 가운데 맞춤도 안 돼 있고 숫자는 상관없는데 이게 가운데 맞춤 됐네. 아까 병합을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쓰래? 에버리지 함수 쓰라고 한 건 알려드릴게요. 여기에다 놓고 뭐 굵은 고로 해도 되든 여기다 테두리 선을 그리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다 테두리 선 그릴 때는 어떻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왼쪽에는 굵은 줄이 사라졌죠? 상관없어요. 아까는 여기가 테두리 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보기가 싫었는데 그냥 테두리 선 찍어주면은 들어가거든요. 자, 얘가 80이 되면 좋겠대. 그럼 보세요. 이 재고량이 80이 되려면 어떤 게 작아지든 어떤 게 커지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집 뭐라고 되냐면 CXC100이 요거네. 요거 121이라고 적혀있는 애 있잖아요.
얘가 얼마로 바뀌면 85가 80이 될 수 있겠느냐. 자, 데이터에 가서 목표값 찾기. 어디 가서 가상분석에 가면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 누르면은 수식이 어디냐 물어보죠. 이 85라고 적혀 있는 곳, 85라고 적혀 있는 거 우리 키보드를 85라고 쓴 거 아니잖아요. 뭐라고 쓴 거예요? 는 에버리지 함수 쓰라고 알려줘서 직접 쓰던 아니면 수식이 가서 쓰던 간에 쓰셨지 않습니까? 얘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80.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번 달에 쓸 돈이 얼만데 어디 나가는 거 보니까 초과됐어. 그러면 초과되지 않으려면 다른 데를 어떻게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85가 답이 아니라 이 85가 80이 되면 좋겠대. 그럼 여기 있는 재고량들이 변경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뭐가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책에서 CXC 1012 예. 그럼 제 값이 얼마로 변하면 평균이 80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목표값 찾기를 한다.